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33회를 기점으로 동시에 찾아온 이별과 선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방송 한 회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접히는 순간에 대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34회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느낀 공기의 무게는 분명 달랐습니다. 12월 15일 공개된 불꽃야구 33회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경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웃으며 몸을 풀었고 공은 여전히 힘차게 포수 밑으로 꽂혔지만 카메라가 포착한 눈빛과 호흡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조용한 작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회 전인 32회에서 임상구의 마지막 경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의 투구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실려 있었고 더그아웃에서는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불꽃야구에서의 이별은 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3회는 단순한 결방도 휴식도 아닌 방향 전환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33회에 들어서며 그 흐름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김민범, 박준영, 그리고 파이터즈를 상징하던 이름들이 마지막 경기라는 말과 함께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범은 SSG 유니폼을 선택했고 박준영은 한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커리어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불꽃야구라는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의 시대가 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보여주는 야구가 아니라 머무르는 야구가 되어 있었음을 시청자들은 이 순간에야 실감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33회였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선택이 한꺼번에 몰려왔을까요? 방송은 그 답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면과 장면 사이 말없는 침묵과 미묘한 시선 속에 힌트를 흘렸습니다. 카메라는 과하게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았고 오히려 절제된 연출로 불안한 예감을 키워갔습니다. 그것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그리고 이런 깊은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더 끝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최강 야구 시절부터 이어진 이 프로젝트는 강한 야구라는 슬로건 아래 어느새 KBO로 향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로 위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33회였습니다. 떠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이도 있었고 잠시 멈추는 선택을 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한꺼번에 포착된 회차는 드물었습니다. 33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억제에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울음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화면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축적된 선택의 결과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이 시점에서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떠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남았고 누가 돌아왔으며 무엇이 이 선택들을 동시에 움직이게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33회는 끝이 아니라 질문이 시작된 회차였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는가? 왜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익숙함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들이 이후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의 선택부터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개인의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든 필연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특히 불꽃야구처럼 하나의 공동서사를 공유해온 무대에서는 그 질문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33회에서 동시에 언급되기 시작한 이름들. 김민범과 박준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파이터즈라는 상징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탈은 전력 손실이나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김민범의 선택은 겉으로 보면 명확했습니다.
SSG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경쟁과 현실적인 커리어 단계를 의미합니다. 불꽃 야구에서 보여준 그의 퍼포먼스는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증의 단계에 들어선 선수에게 이 무대는 성장의 공간이자 동시에 머무름의 공간이 될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전해진 말에 따르면 그는 이 프로그램이 주는 안정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느슨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불꽃 야구가 가진 양면성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기회의 장이면서도 익숙함이 되는 순간 한계가 시작되는 무대. 박준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화의 미래라는 표현은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그는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왔고 시청자들에게는 성장 서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선택을 재촉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주는 위험성. 그는 주변에 이 느낌이 들었을 때가 가장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감정적인 이별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두 선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만이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충분히 얻었고 충분히 배웠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불꽃 야구가 제공한 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경쟁의 리듬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배신이 아니라 졸업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름이 더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상대팀으로 등장한 한일대 박정민의 존재였습니다.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2라운드 지명을 받은 대학 최고 수준의 투수. 그의 등장은 단순한 매치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강속구는 미래를 상징했고 파이터즈 선수들의 시선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들과 이제 막 들어오는 이들이 한 화면 안에서 교차하는 장면은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 야구는 더 이상 모두를 붙잡아 둘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누군가 떠난다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이 인식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보내주는 것. 이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별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선택이 한꺼번에 몰린 이유는 각자의 판단이 비슷한 시점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와 선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음 단계가 교차하는 지점. 33회는 바로 그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 불꽃 야구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머무는 무대가 아니라 다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 이 인식이 공유되는 순간 이별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성과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떠남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점에 정반대의 방향을 택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 위해 혹은 다시 증명하기 위해 이 무대로 복귀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떠남이 결단이었다면 돌아옴은 증명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정반대의 선택이 겹쳐졌다는 사실은 불꽃야구 33회의 또 다른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대를 떠났고 누군가는 다시 그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감정의 회귀가 아니라 결과를 들고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이름은 류현인이었습니다. 상무 피처스 리그에서의 시간은 그를 전혀 다른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타율 4할이라는 숫자는 눈길을 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했고 9홈런과 80타점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를 두고 숫자보다 태도가 달라진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방식, 투수와의 수싸움, 실패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류현인의 복귀는 개인의 성과를 넘어 서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불꽃야구를 떠나
군 복무라는 공백을 거친 뒤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단절이 아니라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학 후배 임상호와 다시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는 점은 세대와 경험이 겹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의 복귀를 두고 불꽃야구가 만든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준호의 변화는 더 분명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절 그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의 시간은 그를 결과로 평가받는 선수로 바꿔놓았습니다. 한 시즌 동안 기록한 11홈런과 87타점은 포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더욱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비 지표 또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경기 운영 능력과 투수 리드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두산의 미래 구도를 놓고 구체적인 경쟁 시나리오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준호는 복귀 후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상무에서 배운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시간을 거쳐 돌아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장시원 단장이 남긴 반응은 이 프로젝트가 여전히 연결된 이야기임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서사의 다음 장을 열고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옴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키움의 고영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성과가 아닌 부족함을 안고 상무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남긴 짧은 사과와 다짐은 솔직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시즌, 그리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한 선택. 그 문장에는 변명도 포장도 없었습니다. 타이터즈 동료들은 그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사진과 함께 응원을 보냈고 웃음 섞인 반응 속에서도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영우의 선택은 불꽃야구가 성공만을 서사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와 부족함 역시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돌아올 때는 변명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이 무대가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태도를 평가하는 공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떠남과 돌아옴, 그리고 잠시 멈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구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이런 선택들이 같은 순간에 겹쳐졌을까요? 답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최근 3년간 불꽃 야구 출신 선수들의 진로를 분석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프로 진입률, 이 군 이상 무대 안착 비율, 그리고 이후 커리어 유지 가능성까지 대부분의 지표가 기존 아마 시스템 평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선수들의 훈련량과 개인 트레이닝 투자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불꽃 야구는 이미 하나의 무대가 아니라 가속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돌아오는 이들은 증명된 결과를 안고, 그리고 멈추는 이들은 더 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서 프로그램 자체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선택들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왜 이 시점에서 스스로 구조를 흔들기로 했을까요? 그 답은 개인이 아니라 불꽃 야구라는 시스템의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개인의 선택들이 같은 시점에 겹쳐졌다는 사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누군가의 결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 그것은 불꽃 야구라는 시스템 자체의 판단이었습니다. 33회를 전후해 내부에서 오간 논의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작진과 운영진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숫자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불꽃 야구를 거쳐간 선수들의 진로 데이터였습니다. 프로 지명 여부, 이 군 이상 무대 안착률,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 커리어 유지 비율까지 대부분의 지표는 기존 아마 야구 시스템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출 효과로 설명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방송 이후 선수들의 평균 훈련량이 늘었고 개인 트레이닝에 투자하는 시점이 앞당겨졌으며 에이전트와의 접촉 또한 훨씬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불꽃 야구는 더 이상 준비 단계의 무대가 아니라 결정을 앞당기는 가속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프로그램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잡아두는 무대가 아니라 떠나보내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인정한 인물은 장시원 단장이었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전해진 그의 발언은 내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키운 이야기를 스스로 내보내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불꽃 야구가 쌓아온 정체성을 스스로 재정의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과거에는 이별이 아쉬움으로만 소비되었다면 이제는 이별 자체가 성과로 기록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따랐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사라질 때 시청률이 흔들릴 수 있고 팬심 역시 분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온 정서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을 경우 불꽃 야구가 안식처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선수와 프로그램 모두에게 편안함이 목표가 되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34회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절제한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을 강요하지 않았고 과도한 음악이나 자막으로 이별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호흡과 긴 공백을 남겼습니다. 한 제작진 관계자는 이 회차를 두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33회와 34회는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리셋 버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 야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그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선수를 한 시즌, 한 이야기 안에 묶어두지 않는 것. 대신 성장한 선수는 떠나고 증명이 필요한 선수는 돌아오며 준비가 필요한 선수는 잠시 멈출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 이 유연성이야말로 다음 단계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33회는 프로그램의 종착점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위험했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불꽃 야구가 스스로를 실험이 아닌 구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별과 선택의 축적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모든 선택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여운입니다. 불꽃 야구 33회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차는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존재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선택된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는가? 왜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했는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가려 하는가? 이 질문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별은 야구계에서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군 입대와 복귀, 팀 이동과 세대 교체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선택이 유난히 같은 날, 같은 회차에 몰려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 돌아오는 이, 잠시 멈추는 이들이 동시에 교차하는 장면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맞춰온 시계가 같은 순간에 멈춘 것처럼 모든 흐름이 하나의 지점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수, 개인의 성장 곡선, 군 복무라는 시간의 변수, 프로 구단의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진화 욕구가 동시에 작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겹침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꽃 야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3회는 그 결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촬영날 전해졌다는 한 스태프의 말은 이 변화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됐다고 기억해달라. 이 말에는 위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거쳐간다는 것은 어딘가로 향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선수 자신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불꽃 야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품는 이야기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남 자체가 성과가 되고 돌아옴이 증명이 되며 멈춤마저도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변화는 프로그램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꽃 야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기록하는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3회는 이별의 회차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회차였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선택, 불확실함을 감수하는 선택, 그리고 다음 장을 스스로 열겠다는 선택들이 한날에 모였기에 이 순간은 더욱 특별하게 남았습니다. 시청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음을 목격한 셈이었습니다. 이 불꽃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익숙한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 빈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꽃 야구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3회를 통해 조용히 선언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단계로